지금 이야기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생명을 잃은 김 과장의 평범한 식단 이야기입니다. 김 과장은 평소 야근이 끝나면 늦은 저녁으로 고기 뷔페집에 갑니다. 우선 소주 한 병을 시키고 고기 굽기 전에 한 잔 들이킵니다. 처음은 삼겹살로 시작해서 허겁지겁 먹기 시작합니다. 흰 쌀밥에 삼겹살을 얹어 먹고 소주 한 잔까지 마시니 스트레스가 확 풀리기 시작하는군요. 삼겹살 한 판을 순식간에 먹은 다음 이번에는 양념갈비를 먹기 시작합니다. 냉면도 같이 시켜서 냉면에 양념갈비를 얹어서 맛있게 먹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니 곧 기름진 음식이 느글거리기 시작합니다. 근처 편의점에 들러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서 먹으니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김 과장은 몇 시간 뒤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오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김 과장이 고깃집에서 먹은 이 식단들은 심장을 시멘트로 만든 최악의 음식 조합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왜 우리가 자주 먹는 이 식단이 심장에 치명적인지 설명드려 볼게요. 우선 처음에 삼겹살에 소주를 먹었는데요. 애주가들이라면 너무 사랑하는 조합이지만 삼겹살에 있는 지방과 소주의 알코올은 서로 상극이라서 알코올이 지방의 분해를 방해하게 합니다. 분해되지 못한 삼겹살의 지방은 고스란히 피로 녹아들어가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높이게 되어 혈관을 막히게 하는 원인이 되죠. 거기다가 흰 쌀밥까지 같이 먹으면 혈당량이 급속도로 더 높아지면서 심장에 압박을 주게 되는데요. 고혈당은 혈액을 끈적해진 설탕물처럼 만듭니다. 근데 심장은 이 끈적해진 피를 전신에 보내야 하니까 훨씬 더 강력하게 펌프질 해야 되고 계속 이러다 보면 심장이 결국 다 타버리게 되죠. 이렇게 고혈당의 혈액이 계속 심장에 들어가면 심장 근육과 구조 자체에 변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알코올이 지방 분해만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혈당 분해까지도 방해하는 것인데요. 우리 몸속 간은 술 해독과 더불어 당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을 관리해서 자체적으로 간에 저장하기도 하고 지방으로 바꾸기도 하죠. 근데 술과 당이 같이 들어오면 간은 술을 먼저 처리하느라 당을 관리 못하고 패스해버리게 되죠. 이렇게 패스된 당은 고스란히 혈관 속 지방이 되거나 뱃속 지방으로 바뀌어 소위 말하는 술배 혹은 똥배가 됩니다. 이렇듯 반주로 마시는 술이 지방과 당을 모두 혈관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게 되어 내 심장을 압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양념갈비와 냉면을 먹었는데요. 이것도 심각합니다. 양념갈비의 맛은 불맛을 입힌 단짠이 환상적이잖아요. 단맛을 내려다 보니 설탕과 물엿, 올리고당을 넣어서 혈당 스파이크로 혈관을 괴롭힙니다. 또한 양념갈비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은 양의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고혈압에 문제가 돼요. 양념고기에 들어가는 간장이나 소금량이 생각보다 상당하거든요. 고기의 지방 맛을 뚫고 짠맛을 내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나트륨 함량이 높은 양념 음식을 먹게 되면 혈액 속 나트륨이 주변의 물을 혈액 속으로 빨아들여요. 나트륨은 물을 잡아당기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럼 물이 많이 들어가니 혈액의 양이 많아지고 상대적으로 혈관이 받는 압력은 더 커져 있는 상태랍니다. 그 상태에서 심장은 훨씬 더 강한 힘으로 밀어내야 피를 순환시킬 수가 있어요. 평소에 심장이라는 엔진은 승용차를 밀어낼 힘이면 충분했는데 나트륨이 높아지게 되면 대형 버스를 밀어낼 힘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나트륨 함량이 높은 양념 고기는 지방과 더불어 심장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가루 분말로 만든 면들은 정제당이라서 그냥 밥보다 더 빠르게 혈당을 높이는데요. 냉면 속 면들도 양념 고기와 함께 혈당을 높이면서 심장을 압박하게 됩니다. 이 정도까지만 해도 심장은 웬만한 충격은 다 받아서 아주 힘든 상태인데 여기에 아이스크림까지 먹어서 결정타를 날립니다. 일단 아이스크림의 달콤함이 혈당을 높이는 건 둘째치고 아이스크림은 차가운 음식이잖아요. 이렇게 혈관과 심장이 고혈압과 끈적해진 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아이스크림은 식도로 타고 내려가는 동안에 그 주변 혈관을 차갑게 해서 심장 부근으로 들어가는 혈관에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럼 이게 마지막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심장을 힘들게 하는 치명적인 원인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먹는 시간입니다. 밤에 음식을 먹는 것도 심장에 무리를 주게 돼요. 원래 밤이 되면 심장은 박동수를 낮추고 혈압을 떨어뜨리며 휴식 모드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야식을 먹으면 소화를 위해 혈액이 위장으로 쏠리면서 심장은 강제로 비상근무를 시작합니다. 쉴 때 일해야 하니까 제대로 된 컨디션도 아닌 상태로 일을 하니 기능도 평소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고 부담이 커지게 돼요. 이렇듯 김 과장이 먹은 저녁은 심장에 치명적인 지방, 알코올, 당, 차가운 온도, 야식이라는
5가지 최악의 조합을 만들어서 심근경색을 부르게 된 것이죠. 근데 사실은 삼겹살에 소주보다 더 치명적인 국민 음식 조합이 있는데요. 그건 치킨에 맥주예요. 차마 이런 말씀드리기가 너무 힘든데요. 저도 치맥 좋아하거든요. 근데 치킨과 맥주 조합이 삼겹살에 소주보다 더 안 좋은 이유는 알코올이 지방 분해를 방해하는 것 외에도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서인데요. 그 맥주와 치킨이 만나면 체내의 요산 수치를 올리기 때문이에요. 이 요산이 많이 늘어나면 서로 결합되어서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혈관에 미세한 상처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혈관벽이 점점 두꺼워지고 딱딱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치킨은 튀긴 음식이라 트랜스 지방을 만들게 되는데 이 트랜스 지방은 혈관에 그대로 쌓이거든요. 삼겹살 지방이 만드는 중성 지방은 나중에 분해돼서 에너지로 사용되는데 이 트랜스 지방은 그런 것도 없어요. 분해되지 않고 계속 혈관에 남게 되니 훨씬 더 치명적이죠. 요산이 만든 파편으로 파인 혈관에 더 찐득한 트랜스 지방이 박혀서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치킨의 맥주가 심장에는 더 안 좋습니다. 아니 그럼 대체 뭐 먹고 살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맞아요. 저도 고기 먹고 지내거든요. 우리가 고기를 안 먹고 살 수는 없죠.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같은 고기라도 다르게 먹으면 괜찮을 수 있어요. 심지어 혈관을 청소해주는 고기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육고기를 먹을 때는 되도록이면 지방 함량이 적은 고기가 좋아요. 그렇다면 삼겹살보다는 지방이 적은 목살이나 다리 쪽 살이 좋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반대로 요즘 돼지고기 기름이 슈퍼푸드라는 기사들도 무척 많아졌더라고요. 이런 기사들 보면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황당하실 거예요. 먹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헷갈릴 수밖에 없죠. 돼지 기름에는 비타민 D, 올레산과 같이 좋은 성분도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하루에 기름 1스푼 정도면 충분히 흡수가 되어요. 그러니 기름이 적은 부위로 먹어도 섭취해야 할 기름량은 충분히 섭취할 수 있고 과도한 지방으로 혈관에 기름이 끼는 것은 피할 수 있습니다. 정 헷갈리실 것 같으시다면 더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돼지고기를 구워 드시지 말고 삶아서 수육으로 드셔보세요. 이게 제일 안전하고 건강하게 고기를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고기를 구우면 지방이 나오면서 기름에 고기가 튀겨지듯이 구워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러면 치킨과 같이 트랜스 지방이 되기 쉽기 때문에 구워 먹는 것은 피하는 게 좋아요. 수육으로 삶아 먹으면 트랜스 지방이 될 일도 없고 기름도 쏙 빠지면서 지방의 좋은 영양소는 섭취할 수가 있죠. 고기 먹기 참 힘들죠. 자, 그럼 이제는 지방 걱정 없이 먹을 수 있고 심지어 혈관을 청소까지 해주는 고기를 알려드릴게요. 그건 바로 등푸른 생선들인데요. 대표적으로 고등어가 있죠. 등푸른 생선들에 많이 있는 오메가3는 혈관 속에 있는 지방들을 녹여서 피를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괜히 다들 오메가3를 강조하고 따로 먹는 게 아니에요. 등푸른 생선도 사실 구이보다는 조림으로 드시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혈관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추천하자면 청국장이 있어요. 낫또 된장도 괜찮아요. 이 청국장에는 나토키나제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게 혈관 속에 피떡처럼 뭉쳐있는 혈전을 녹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청국장도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떠세요? 혈관과 심장에 안 좋은 음식은 피하면서 좋은 음식만 먹으려면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결국 심장에 안 좋은 음식은 짜고 달고 고소한 지방들인데 대부분 이런 음식들이 맛있는 음식이잖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먹어야 되나? 차라리 그렇게 신경 쓰느니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적게 살고 말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심장질환 사망률은 암 다음으로 높은 두 번째로 높은 질환이에요. 전 세계적으로는 사망률 1위가 심장질환이에요. 그래서 심장관리는 관심을 갖고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막상 심장질환 겪으신 분들을 보시게 되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빨리 죽겠다는 말씀은 쉽게 안 나오실 거예요.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영구 장애를 가지면서 힘들게 사는 건데 심장 기능이 약해서 뇌에 피를 공급 못하면 마비나 언어장애, 식물인간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심장이나 혈관 질환은 상태가 70% 정도까지 악화되기 전까지는 알기 힘들기 때문에 병이 많이 진행된 다음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심장 혈관 질환들은 상태가 너무 나빠지기 전에 미리미리 평소에 관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특히 고혈압, 고지혈, 당뇨를 앓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를 정말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해요. 이 세 가지 질환은 단순히 수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질환들은 우리 몸이 부정맥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심장 질환으로 가기 쉬운 전 단계라는 의미인데요. 물론 식습관 조절과 꾸준한 운동이 정답이라는 건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과 상담해 보면 머리로는 알지만 실천으로 옮기시는 분들은 정말 드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가장 쉬운 선택지인 약을 택하게 돼요. 알약 한 알이면 번거로운 운동이나 식단 조절 없이도 수치가 정상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의사나 저 같은 약사들이 차마 대놓고 말하지 못하는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약사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약들은 여러분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드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약들은 일정 기간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먹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양방의 약은 혈관 수치를 어떻게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혈압약은 강제로 혈관을 이완시키거나 물을 빼거나 심장을 덜 뛰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고지혈증 약은 콜레스테롤 생산을 억제하는 작용이 대표적입니다. 당뇨약은 당의 흡수나 재흡수를 차단하거나 당을 빠르게 혈액에서 제거하게 되죠. 얼핏 들으면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 몸이 해야 할 일을 약이 대신하게 되는 것이에요. 약이 내 장기와 호르몬의 역할을 대행하다 보니 내 몸은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점점 퇴화합니다. 약이 치료를 해주는 게 아니라 수치를 유지해주면서 버티게 해주는 것이죠. 버티다가 안 되면 용량이나 약의 종류를 늘리면서 정말 더욱 버티게 하죠. 저는 약사로서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약들을 공부해 왔지만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수치만 억지로 누르는 약에 평생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진정한 치유일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 역시 제 자녀가 어릴 때 치료하기 힘든 병에 걸려서 먹을 수밖에 없었던 스테로이드제로 인한 후유증을 극복하느라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약사인데 그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고 있었죠. 대안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양의학으로는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한방을 접할 기회가 있어 잘하시는 분의 도움을 받아 제가 직접 한약을 다려 먹이고 6개월 만에 나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한방 공부를 치열하게 20년이 넘게 공부해서 지금은 많은 분들을 한방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신체 장기를 근본적으로 회복시켜 제 기능을 만드는 생약에 집중합니다. 이 생약은 평생 먹는 약이 아니에요. 각 장기의 열을 다스려서 회복시켜주고 회복이 되면 안 먹어도 되는 약입니다. 동해 한방에서 심장과 혈관의 건강을 결정짓는 핵심이 바로 열입니다. 심장에 쌓인 과도한 열기를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혈관의 운명이 바뀝니다. 다행히 내 심장이 지금 얼마나 뜨겁고 힘든 상태인지는 아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여러분의 혀를 보는 것이에요. 혀의 백태가 얼마나 두꺼운지 또 얼마나 갈라져 있는지 상처는 없는지 심장의 거울이 바로 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제가 따로 정리한 영상이 있으니 상단 카드를 클릭하시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으세요. 단순히 약에 의존하며 불안해하기보다는 내 몸의 장기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지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에요. 혹시 지금 드시는 약에 대해 고민이 깊거나 본인의 정확한 상태가 궁금하신 분들은 편하게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